보물이 되는 지식을 찾아 떠납니다. 펼쳐라 보물지도. 와, 우리가 방금 외친 것처럼 프로그램 이름이 보물이 되는 지식 도감이잖아요. 그러면 궁금해집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과연 어떤 겁니까? 저야 당연히 저희 집에 있는 애 둘이죠. 아이나, 다누야, 아빠 힘들다. 돈 벌고 있다. 저에게 보물은 저를 이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네, 우리 엄마 아빠 사랑해요. 맞아요. 사실 각자만의 이렇게 보물이 있지만 우리 모두의 보물이 있습니다. 바로 나라의 보물, 국보인데요. 오늘 이 국보에 대해서 저희가 또 보물 지도잖아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장님 모셔볼까요? 선장님 나와주세요. 저희가 저번 시간에도 선장님과 강의를 한번 했었잖아요. 인욱 씨가 여태 들었던 강의 중에 제일 재밌었다고 네. 했었거든요. 지금도 좀 기대를 하고 계시죠? 오늘도 좀 기대가 되네요. 학생 선장님들도 혹시 TV 보고 계실 수 있는데. 네. 혹시 또 뛰어넘고 싶다, 인욱 씨를 만족시키고 싶다 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는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좀 궁금해져요. 국보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유산, 그러니까 이제 세계적으로도 타이틀을 이제 받은 거죠. 바로 그런 그 기록물인데 조선왕조실록 이야기입니다.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 먼저 조선왕조실록의 용어부터 정리하면 조선시대 왕이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조선시대 왕이 꽤 많았을 걸로 하고. 27명. 27명이죠. 네. 27대 왕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조선왕조실록은 태조실록부터 철종실록까지 25대 472년간의 기록이거든요. 그럼 고종실록하고 순종실록은 어디 갔지? 실록 그럼 없었을까요? 혹시 일본? 있기는 있었는데 고종실록하고 순종실록은 소위 강점 시기에 일제 어느 정도의 뭐 의도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편찬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제외를 하고 조선왕조실록의 가장 큰 원칙이 뭘까요? 일단 편찬을 하는 시기인데 가장 기본은 왕이 돌아가신 후에 이제 왕이 살아 생전에 그 왕의 실록을 편찬하는 게 아니라 이 왕이 딱 돌아가신 후에 실록을 편찬을 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입김이 들어갈까 봐. 그렇죠. 예. 이제 그 현황이 살아 계신 상황에서 막 기록하려면 손 떨리는 거죠. 혹시 내가 잘못 기록해가지고 잡혀가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실록을 편찬하려면 뭐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거될 수 있는 자료가. 그래서 이제 왕이 이미 이제 생존에 계실 때 왕이 주재하는 회의라든가 행사 이럴 때 꼭 참석해서 기록만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우리가 사관이라고 하는데 전임 사관은 8명이 있었는데 이제 왕이 돌아가시고 실록을 편찬할 때가 되면 8명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렇죠. 양이 어마어마하니까. 그렇죠. 그 내용들 다 모아가 편집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때는 대략 한 200에서 300명 정도 되는 실록 편찬을 위한 집필진 또 구성이 되고 그래서 이 실록청이라는 기관에서 기록을 먼저 모아요. 그래서 우리 영화나 드라마 이렇게 보시면 왕이 주재하는 회의 같은 데서 막 신하들이 열심히 책상에서 막 적고 있는 거 보신 장면 네, 그 봤던 기억하시죠? 것 같아요. 고개는 못 드시고 예. 그런 배우님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록한 기록물을 사초. 그래서 이제 왕이 뭐 이렇게 진행하는 뭐 회의라든가 이런 거에가 막 적어두면 집에 가서 보면 자기도 몰라 잘. 다른 뭐 자료 같은 것도 보고 이때 왕이 어떤 말씀하셨지 뭐 이렇게 여러 자료에서 찾아보기도 하고 동료 사관들하고 이렇게 우리 지금도 친구하고 막 필기한 거 맞춰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서 2단계로 완성하는 사초를 중초라 그래요. 처음에 작성하는 걸 초초, 중초. 그럼 대략 중초 단계의 사초를 일정하게 보관을 하고 있다가 스타트는 왕이 돌아가신 후에 한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시작이다. 이제 왕이 돌아가신 후에 이 중초의 사초를 모아서 다 기록하는 건 아니에요. 실록은 중요한 게 편집자래요. 편집. 그래서 요 내용 중에서 가장 이제 후대까지 그 기록으로 남겨야 할 요런 내용을 뽑는 거예요. 회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완성된 사초를 우리가 정초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왕조실록에 실리는 거는 이 정초에 해당하는 사초가 이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초초, 중초, 정초. 정초가 되는 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초가 이제 완성이 되면 이제 사관들이 1차로 썼던 그 소위 말하는 초초가 있죠. 요런 내용들은 기록을 없애야 돼요. 이 실록은 뭐 함부로 뭐 이렇게 유출되거나 이렇게 공개되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때 종이가 되게 귀해요. 종이가. 네. 비용이 뭐 만만치 않아요. 그럼 종이는 살리고 기록된 붓으로 쓴 내용은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정인욱 씨 뭐 하면 되겠어요? 침으로. 물에 담궈야죠. 오, 좋습니다. 물에 담궈요. 그렇지. 그러면 글은 싹 사라지고 종이는 살릴 수 있죠. 아니, 어떻게 알았어요? 본 것 같은데 TV에서. TV에서 본 것 같아요. 네. 와우.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세초라 그래요. 세초. 씻을 새. 이 종이를 이제 겨울모래 같은데 씻는 거죠. 그래서 요 세초했던 곳이 지금 또 요 공간이 남아 있어요. 서울에 우리 세검정이라고 있거든요. 세검정 아래를 흐르는 개천이 홍제천이라는 개천이에요. 지금도 거기 되게 맑은 물이 흘러가고 거기에 보면 특징적인 큰 넓은 바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말리고 난 후에 요 종이들을 넓은 바위에다가 말리는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비가 오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천막. 그렇죠. 천막. 이 컨디션 좋습니다. 이 천막을 치고. 그렇죠. 천막을 딱 쳐가지고. 근데 정말 절묘하게 지금도 그 넓은 바위 요거를 차일암이라 그래요. 우리 차일을 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바위 이름이 차일암. 아, 태양을 차단하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지금 또 구멍이 남아 있어요. 홍제천 가보시면 넓은 바위에 이 천막을 설치했던 흔적까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세초를 마치게 되면 이것을 축하하는 잔치가 벌어져요. 세초연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좀 제가 재밌는 기록을 한번 보면 요거는 결국 실록이 완성되었음을 보여주거든요. 소위 말하는 시상토예요. 유공자. 이 실록 편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관들을. 그렇죠. 사관들이라든가 이 실록청의 책임자라든가. 그래서 요런 효종실록 기록에 보면 요 세초연을 베풀어 준 그런 내용 보이거든요. 우리 또 이양원 MC께서 또 세초연을 열어주었다. 이때에 이르러 일을 끝냈으므로 차일암에다 잔치를 열어주었는데 이는 관례이다. 총재관 김육, 대제학 최유후, 윤순지 등에게 안장 갖춘 말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그렇죠. 이게 지금 시상하는 장면이고 지금 아까 키워드 하나 나왔죠. 차일암. 그 바로 이제 그 바위가 이름이 차일암이라고 그랬고 여기서도 흥미로운 게 예나 지금이나 상 주면 탈 것을 줘요. 말 준 거죠. 안구마라는 것은 안장을 갖춘 말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그 공이 많은 사람한테 안장 갖춘 말. 고담 단계 사람들에게는 숙말을 주었다. 숙련된 말. 프로야구도 뭐 이렇게 MVP 같은
받으면 맞아요. 올스타전 네. 차량 지급했잖아요. 네. 그죠? 초창기에. 정인욱 씨는 받아보셨나? 그거? 근처도 못 가봤어요. 지금도 우리 보면 백화점 같은데 막 이렇게 차량 띠두른 거 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한테 로망은 이런 차량이다라는 거를 이런 장면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새초연까지 할 때까지 양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럼 사관들이 어느 정도로 시간을 좀 보내야 이게 그래도 새초연까지 할 수 있는 저 정도의 상을 줬을 정도면 노고가 꽤 심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세초만 한 데 대한 보상이 아니라 이 왕이 이제 돌아가신 후에 실록을 편찬한 전 과정에 네. 참여했던 그것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이 세초연이니까 이걸로 이제 행사가 끝났음을 알리니까 요 세초연을 마치고 시상을 했다라는 거죠.